일단 ng의 단위는 문자일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문장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니그램,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n그램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항상 그 전에 확실하게 이게 문자, 캐릭터 n그램이냐, 단어, 워드 n그램이냐, 또는 문장 n그램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문장 n그램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영어,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 트라이그램, 영어, 한국어, 일본어 이런 세 개의 문장식이 항상 같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문장 n그램인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요. 대부분은 문자 n그램이거나 워드, 단어 n그램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캐릭터 n그램이면 유니그램, 웹 정보 처리, 캐릭터 바이그램, 웹 정보 보처 처리 이렇게. 워드 바이그램의 예는 뭐 책을 이건 프리퀀스 책, 이건 워드 유니그램이죠. 워드 바이그램, 책을 사다. 이 바이그램 빈도를 그냥 카운트만 해본 거고요. 이걸 확률로 계산할 때는 책을이 주어져 있을 때 사다의 확률, 그러니까 책을 뒤에 사다가 올지, 책을 팔다가 올지, 책을 읽다가 올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책을이 주어져 있을 때 사다의 확률을 계산해 본 거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 사다의 확률, 책을 사다의 확률을 바이그램 어떻게 구할 거냐? 책을 뒤에 무엇이 있을 텐데 책을 뒤에 무엇의 출현 개수, frequency, 출현 빈도 분의 책을 사다의 출현 빈도를 계산하면 이 바이그램 빈도를 구할 수가 있죠. 영어에 대한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었네요. I want to eat Chinese food 란 이런 문장 생성 확률을 구하려고 해요. 이 문장 생성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바이그램 문장 생성 확률로, 바이그램 확률로 근사치로 구하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I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전에 무엇이 있죠? 문장 시작 표시가 있어요. 문장 시작일 때 I의 출현 확률로 이렇게 바이그램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I want to 맞죠? 맨 마지막에 Chinese food이잖아요. food 뒤에 끝 표시가 올 확률. 이렇게 해야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 두 단어들에 대한 연속된 두 단어들에 대한 빈도 카운트, 이 확률만 구할 게 아니라 이 첫 시작 단어, I로 시작되는 문장, I가 문장의 첫 단어일 확률도 구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건 어떻게 구해요? 전체 문장 개수분의 전체 문장 개수가 1000개였다고 하자. 1000개 중에서 I로 시작되는 게 10개였어. 1000분의 10으로 I의 문장 시작 확률을 구해야 되고요. food으로 끝날 확률은 이것도 문장 개수겠네요. 문장 개수 1000개였어. food으로 끝난 경우가 5개 있었어. 1000분의 5. 그게 이제 food 뒤에 아니네.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food X의 출현 확률. 그러니까 food의 출현 개수죠. food 무엇의 개수. food의 빈도 수가 분의 food 다음에 마침표. 문장 끝인 그 확률이 이 확률이죠. 그래서 이제 문장 시작인 단어, 문장 끝인 단어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확률을 계산해 놓아야겠죠. 여기에서는 I 뒤에 want가 오는 경우가 32%라고 하자. want 뒤에 to가 오는 경우가 65%라고. 이건 이제
간단한 한 페이지 정도의 텍스트에서 계산해서 예를 들어본 거고요. 이걸 제대로 예를 들면 이 확률값이 0.0000 너무 작아져서 확률 몇 개만 곱하면 언더플로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예를 들면은 예로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비교적 확률값이 큰 것을 들었네요.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각각에 대해서 뭐 임의의 숫자 1000을 곱하든 10만을 곱하든 곱한 다음에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언더플로우가 발생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1000으로 곱한 게 5개였다면 나중에 제대로 된 확률값은 1000의 5승으로 다시 나눠주면 실제 확률값, 정확한 확률값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또 질문이 있겠죠? 저렇게 N그램 언어 모델로 확률들의 곱을 한 10개 정도만 하면 매우 값이 작아져요. 0.0000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한 10몇 승 이렇게 작아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겠죠. 근데 우리가 문장 생성 확률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문장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죠. 문장이 여러 개 있을 때, 두 문장이 있을 때 A 문장이 더 발생 확률이 높으냐, B가 더 발생 확률이 높으냐, 상대적인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거지. 상대적인 확률을 구해서 출현 확률이 높은 I ate a cherry. 아이가 눈인지 아이가 난지 이 상대적인 문장의 출현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지 정말 문장 그 자체에 대한 출현 확률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값이 작아지면 뭐 임의로 1000을 곱해주든 10만을 곱해주든 곱해줘서 하더라도 A 문장은 확률값이 얼마, B 문장은 2배네, 1.5배네 이 값을 알고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가장 그럴듯한 옳을 그러니까 틀릴 문장이 아니라 옳을 확률이 높은 문장을 선택하는데 사용하려고 우리가 N그램 문장 생성 확률을 구했던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텍스트들을 그 코퍼스를 언어 모델로 구현해서 유니그램을 이용해서 문장을 한번 생성해 봤네요. 아까 유니그램,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모델은 여기 유니그램 근사치,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근사치로 문장 생성 확률을 구했었는데 이걸 이용해서 거꾸로 이제 임의의 문장을 유니그램 확률 가지고 아마 확률이 가장 높은 것만 쭉 하면 같은 문장이 생성될 테고요. 비교적 문장 출현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문장인 것처럼 나타나겠죠. 그래서 months 이거 첫 단어로 출현 확률이 가장 높은 것만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이 코퍼스에서는 months가 문장의 첫 단어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았던 거죠. 그 다음에 months 다음에 months가 주어져 있을 때 바이그램 더가 months 뒤에는 더가 출현 확률이 가장 높았던 거예요. 아니네요. 이거 유니그램이죠. 바이그램 설명을 잘못하고 있네. 유니그램이니까 그냥 유니그램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들 적당히 대충 랜덤하게 빼온 거네요. 어쨌든 유니그램 확률만 가지고 유니그램 확률이 높은 단어 출현 확률이 높은 것들을 적절하게 어쩜 이렇게 쓰려나? 이 위치?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에 쓰려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하여튼 유니그램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랬더니 말이 안 되죠. 네, 바이그램은 문장 첫 단어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 last였다. 그러니까 last가 주어졌을 때 last 뒤에 가장 확률이 높은 발생 확률이 높은 것이 December였고 last December. 이제 December만 고려해서 December 뒤에는 through가 제일 많이 나왔고 through 뒤에는 더가 가장 많이 나왔고 더 뒤에는 way가 가장 많이 나왔고 이렇게 바로 전 한 개만 고려해서 그 다음 것을 예측한 그런 예를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last December through the way to preserve the 이렇게 생성을 계속
했겠죠. 그래도 유니그램보다는 비교적 더 문장에 가깝네요. 바이그램으로 했더니. 트라이그램으로 하면 이제 문장 시작으로 they, 문장 시작 they가 주어졌을 때 also, they also 뒤에 point, also point to, point to 90 이렇게 두 개씩을 보고서 그 다음 세 번째 걸 이렇게 확률이 가장 높은 것들로 문장을 생성해 봤더니 상당히 그럴듯하네요. They also point to 99.6 billion dollars.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도 한국어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제 코퍼스로부터 많은 문장들로부터 ngram, 빈도, 그다음에 확률 계산해서 ngram 모델로 뭔가 이런저런 작업을 해봤더니 재미있는 some useful observations, 재미있는 일들이 좀 있더라. 88만 4,647 토큰들 중에 여기서 토큰이라고 할 때하고 단어란 말을 쓸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단어라고 쓰고 어떨 때 토큰이라고 쓸까요? 단어는 그냥 단어고요. 토큰은 단어 포함해서 문장 부호 등. 왜 단어라고만 하면 그러면 콤마 맞춤표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따옴표 이런 것들 또는 단어라고만 하면 123 숫자도 포함이 안 되죠. 123이 단어인가요? 아니잖아요. 123 킬로그램 이건 단위도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로 단어지만 숫자도 있고 어떤 킬로그램이라는 센티미터 이런 단위들도 있고 문장 부호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통칭하고자 할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토큰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토큰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코퍼스에서 88만 4,647 토큰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29,066개의 워드 폼 타입들, 워드 폼 타입들은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진행형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했을 때, 하나로 간주했을 때 워드 폼이라고 한 거겠죠. 이놈들은 이제 100만 월드 세익스피어 코퍼스에서 그 개수를 카운트해 봤더니 토큰 수, 워드 폼 타입들의 개수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 셰익스피어 이 100만 단어의 셰익스피어 작품 속에서는 대략 30만 바이그램 타입이 나왔네요. 근데 실제 possible 바이그램 타입들은 400만, 8억 4,400만, 8억 4,400만 바이그램, 워드 바이그램이 가능한데 그 중에 약 30만 바이그램 타입만 출연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뭐냐면 가능한 모든 바이그램 중에서 매우 적은 개수의 바이그램만 실제 출연했다. 100만 월드 규모에서도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30만 개만 출연했으니까 출연 안 한 게 99.96%네요. 이렇게 이제 스파스니스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뭔가 이렇게 단어 빈도, 바이그램 빈도, 엔그램 빈도들도 이벤트라고 간주하고 설명을 하면 빈도가 높은 고빈도의 적은 개수 이벤트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대부분의 이벤트들은 매우 저빈도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